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치경부 마모증에서 치경부가 무엇이냐? 치경부는 치아의 목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우리 경추라고 하죠. 여기 우리 등뼈 중에서 목 부위에 해당하는 경추라고 하는데요. 그 경자를 써서 치경부라고 하는데요. 이 치경부는 실제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씹는 면에 해당하는 이 치아의 윗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아의 머리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잇몸과의 경계 부위를 치아의 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숨어 있지만 이 아래쪽에 치아의 뿌리 부분은 이제 치근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이제 생겨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파임, 깨짐, 그리고 다라짐, 그리고 충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치경부 마모증 또는 치경부 우식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학설이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 두 가지를 꼽자면 우선 첫 번째는 부주의한 칫솔질에 의한 치경부 마모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잇몸 부위에 너무 과한 힘으로 칫솔질을 하게 되면 그 치경부 마모증이 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좌우로 치아를 갈게 될 때 이 가해지는 저희가 측방압이라고 하는데요. 옆으로 치아를 흔드는 힘에 이 치아의 치경부가 견디지 못하면서 마모가 일어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치경부 마모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인 글래스 아이오노모라는 재료로 치경부 마모증을 치료하는 장면인데요. 보험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시술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이 다음에 보여드릴 레진에 비해서 잘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글래스 아이오노모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재료죠. 바로 레진입니다. 이 레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충치 치료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때우는 재료죠. 이제 요 재료는 가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에서 보험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훨씬 더 색깔도 예쁘고 치아에 붙는 강도도 세기 때문에 이제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쭉 진행을 해주고 나서 약품도 많이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서 조금씩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제 메꿔 놓고 다듬고 모양을 만들어서 치료를 끝내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글래스 아이오노모처럼 그냥 쭉 짜서 넣는 게 아니고 치아와 강한 접착력을 제공하는 본드를 사용해서 레진을 붙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은 비싸지만 치아에 붙는 강도는 더 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이 치경부만을 위해서 나온 특별한 레진이 있습니다. 바로 본드필이라고 하는 재료인데요. 이 본드필은 굉장히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치경부 마모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일반적인 레진을 했을 때 자주 떨어진다라고 하면 본드필은 훨씬 접착력이 강해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GI와 일반 레진과 치경부 마모증 전용으로 나온 본드필이라는 레진을 치아면에 한번 붙여서 접착력을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모 재료를 먼저 이제 치면에 붙여서 이렇게 굳게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레진을 전처리제를 적용을 하고 레진을 적용을 해서 이제 굳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드필입니다. 본드필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가루와 액체를 섞어서 레진을 만들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잘 붓질로 이렇게 해서 바르는데요. 요 과정에 들어가는 성분이라든가 이런 물질의 특성이 치경부와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잘 탈락 없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힘을 줘 볼 건데요. 글래스 아이오노모의 경우는 이렇게 힘을 좀 강하게 주면은 처음에는 좀 견디다가 툭툭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진입니다. 레진은 GI보다는 강도가 강하지만 이 어느 정도 힘을 세게 주게 되면은 어느 임계점에서는 툭 하고 떨어지는데요. 이 본드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가 이게 잡아서 막 제껴질 정도로 막 힘을 주고 있지만 전혀 떨어질래야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죠. 마무리 결론. 자, 그래서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어떤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치경부 마모증이 발견되었을 때 가능한 빨리 적절한 재료를 선택을 하셔서 메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 생긴 원인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또 같이 해결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경부 마모증 부위 주변에 양치가 잘 안 돼서 충치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양치 습관을 개선을 해주셔야겠고요.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유독 그 치아에만 힘이 많이 닿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에 힘이 많이 가는 부분을 조금 다듬어서 힘을 덜 닿게 해준다든가 하면 치경부 마모증을 떼어놓은 레진이라든가 GI 같은 재료들이 더 오래 입안에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미르르 치과 이재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